채널로 해가지고 남의 그 사생활을 갖다가 진짜 청기누설처럼 아무렇게나 막 얘기하면서 그걸 홍보를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무슨 죄를 받으려고? 예, 안녕하세요. 휴먼 전략의 케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실 여기 지금 12월 30일, 이게 마지막 2023년의 하루의 마지막에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은 그 몇 번 영상을 좀 찍고 싶었는데, 감정 조절을 조금 하고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가지고 조금 영상을 좀 시간을 두고 좀 찍었습니다. 그 앞전에 사실 녹화한 게 좀 있었는데 계속 제가 업로드를 안 시켰어요. 여러분하고 약속한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12월 달에 그 기사도 또 좀 읽어야 되고 하는데, 실상으로 지금 이제 제 어디언스가 이제 한국 분들이 많으시고 또 휴먼 스트래티지라는 것도 어떤 인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나의 삶을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몰려오는 어떤 그 파도, 세상의 변화에 따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서핑을 잘 하느냐. 이제 그게 주된 목적이죠. 그렇죠? 그 이제 어떤 기술적인 면은 그렇다고 치고, 어떤 가치적인 면에서는 영감 있는 전문인이 되자.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내 거기에서 영감 있는 전문인을 하자. 이제 그런 걸 하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모토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아는 대로 행동한다.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이제 여러분, 제 구독자분들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니까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23년의 연말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요번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 좀 있었어요. 제가 다른 공동체, 소렌스터디라는 공동체에서도 이제 그 배우 이성균님에 대한 그런 얘기를 지난 10월부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월부터 우리 이성균님이 미디어에 너무 공격을 받고 그다음에 아무리 연예인이라고 해도 개인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보호받아야 되는 어떤 개인 사생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무참하게 그 짓밟히는 것 같아서 제가 저희 공동체 안에서도 얘기를 또 한 번 했고 또 이제 다른 그 소렌 스터디에서도 제 그 동영상도 올리고 했는데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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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어떤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지만 저도 좋아하는 유튜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채널에. 근데 가로 세로 연구소인가? 저는 잘 몰라요. 사실 잘 안 봐요. 뭐 가로 세로 연구소하고 또 어떤 분이더라? 뭐 어떤 영상이 있어요. 그 두 유튜브 채널을 제가 유튜브에다가 리포트를 했어요. 너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리포트를 해서 그 유튜브에서 저한테 이제 이메일 왔더라고요. 뭐 누구를 리포트를 하면은 Thank you for reporting 하면서 이제 내가 어떤 거에 리포트를 했다는 걸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사람 난 누가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저희 신랑이한테 물어보니까 누구라고 그랬대? 또 까먹었어 이름을. 아무튼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누구라고 하시더라고. 제 리포트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저는 저희가 얼라이먼트고 휴먼 스트래티지잖아. 휴먼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 인간 전략이란 휴먼 전략이라는 건 내가 사람이라는 걸 인정했을 때의 기본값입니다, 여러분. 기본값. 그러니까 기본값이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동물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 동물은 우리도 사실 포유류에 들어가는 어떤 동물 중에 하나잖아,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만 동물하고 다른 거는 우리는 영감이 있는 영성이에요. 그게 이제 만물의 영장이잖아. 그렇게 따르면 뭐가 있냐면 양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성 그러면 여러분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그냥 양심이야, 양심. 마음속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우리 인간한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을 막 하고 가. 근데 거의 엄마가 거의 새끼들을 쫄쫄쫄쫄 갖고 이렇게 가면 운전을 막 바쁘게 하다가도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서게 되는 거. 기본적인 거. 왜 그런 마음들 있잖아. 기본적인 거. 그런 게 영성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있다가 우리가 이제 마음에 사는 게 빡빡해지고 그러면 그게 묵혀지고 흩어지면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내가 왜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나? 이런 게 이제 좀 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힘듦도 되고 그러면서 성숙도 되고 그러는 건데 그럼 하물며 하물며
동물도 자기 가족이 있는 사람을 보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해치지 않는 거 되고 한 번쯤 생각을 하는데 나는 우리 그 배우 이성균님한테 여러 가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10월에 어차피 이제 연예인이니까 한국에서 연예인 생활을 한다는 게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남의 이제 그 이목을 받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뭐 그분이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되고 뭐가 됐다고 쳐봐. 우리 사람 사는데 내 자식도 마찬가지야. 내가 애가 여섯이면 여섯 중에서도 무슨 사건에 연루도 되고 별일이 다 있습니다. 사람 살다 보면. 그렇게 살 수가 있어. 그런데 한 가정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좀 안 해야 되는 어떤 마음의 양심적인 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로세로 연구소나 어떤 무슨 채널, 나 그 채널 이름을 좀 모르네. 그 채널에서는 그 이성균님의 그 녹취록이 있더라고. 그 어떤 그 개인적인 전화 통화야. 그거를 공개를 했더라고요. 나는 그거를 딱 유튜브를 하니까 그게 이제 뜨잖아. 뜨면서 제가 그걸 보고 이거를 이성균님이 그땐 돌아가시기 전이었죠. 이성균님이 이걸 보면 어떻게 견딜까? 못 견딜 것 같아. 난 이 생각을 했어. 그리고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점을 봅니다. 저도 점을 보고 다 봐요. 그랬을 때 너무 제가 사실 10월 달부터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위험을 느껴서 제가 다른 영상에도 이렇게 그 이성균님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한 이유가 너무 위기에 있는 분이다, 이분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녹취록을 보면서 너무 힘들 텐데, 못 이겨낼 텐데 하는 생각이 너무 됐는데 그 다음날 바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 사람이 그러면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저를 구독을 하신 분들은 또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시는 분들에 의해서는 사람이 해서는 된 일이 있고 안 해서는 안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굳이 우리가 서로 알려줘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게 기본적으로 영감이 있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한 가정의 아버지를 이렇게까지 무참하게 그 사람 사생활이 없나? 그 사람이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게 그걸 만약에 그 녹취록 좀 올려놓은 게 뭐가 어때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영감이 없다고 보셔야 돼. 본인이 만약에 이 얘기를 듣고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대수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죄송하지만 그 얘기를 그렇게 느끼시는 분은 본인은 지금 영성이 없다. 지금 뭔가 커넥션이 없다. 하늘이 두렵지를 않은 분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내가 아주 그냥 어,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 왜? 한 가정의 아버지인데 유튜브에다가 어떤 여자하고 그런 녹취록을 한 걸 갖다가 올려놓으면은 유튜브에서 그걸 내리지 않는 이상은 언제 100년이든 무슨 우리가 살아있는 한 누가 들을 수 있어. 아버지가 나도 새끼 가진 부모지만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내 자식이에요. 명예, 뭐 돈, 이런 거 없어도 돼. 사실 사람이 죽을 때 명예하고 돈하고 그거 없어져서 죽지는 않아. 뭐가 제일 내가 가슴이 아프냐면 내 새끼들, 내 가족들한테 내가 얼굴을 못 드는 어떤 한쪽 구석에 막 미뤄질 때. 그럴 때 그거는 끝으로 가라는 거야. 끝으로.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유튜브 채널에 올려가지고 구독자 수 늘리고 그거 해가지고 무슨 돈을 벌고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사람 한 가정을 그렇게 파탄을 내고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라이브 하더라. 내가 지금 너무 놀랬어요. 우리 이러지는 말자. 이런 거예요. 우리 이렇게는 살지 말자. 응?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휴먼 스트레지라는데 왜 너는 그런 얘기하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지만 휴먼 스트레지가 뭡니까? 인간 전략입니다. 휴먼 스트레지가. 그러면 인간이 돼야 되는 거야, 인간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내가 남의 집에 사생활에 너무 관여를 하고 그 집에 어떤 뭐가 있으면 덮어줘야지. 너나 나나 다 사람이잖아요. 우리 다 사람이야. 그러면 누군가가 뭔가 잘못하면 그걸 막 까발리는 게 아니라 덮어줘야 돼. 왜? 한 가정의 아버지고, 한 가정의 엄마고, 또 지나가는 애가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집에 있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아줌마 뭐 배고파요. 아저씨 뭐가 배고파요. 그러면 아이고 너가 왜 배고프니? 그래서 뭐라도 하나 줘야 되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인지상정이고 이게 영감이야. 다른 영감이 뭐 영성을 어디서 뭐 대단한 거 찾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개인적인 거에 대한 함부로의 침해가 있는 것 같아. 재밌었나 보지? 그 녹취록 올리시는 분. 가로세로 연구소님, 내가 지금 당신 저기 뭐지? 그 리포트 했으니까 그다음에 다른 채널도 있어. 내가 그 다른 채널 이름을 모르겠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채널이니까 내가 이름을 기억을 못 하나 봐. 정신들 차리죠, 정신들. 그래서 내가 가로세로 연구소에 있는 그 있는 사람을 내가 점을 봤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정신이 보통 정신이 아닌 것 같아. 뭐 변호사라며.
정신이 없는 사람 같아요. 이 기본적인 인성이 망가진 것 같아. 자기가 뭘 하는지조차도 몰라. 왜냐하면 내가 유튜브 채널을 하든 내가 글을 쓰든 사람이 뭐를 하면 의도가 있어야 돼요.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 의도가 있는데 의도가 없는 채널 같아요. 그냥 물고 잡는 것 같아요. 사람을 잡지 말고 어떤 컨텐츠, 어떤 사건을 잡고 그렇게 어떤 의도가 있어야 돼. 의도가 없어. 화난 개 같다는 느낌이 들어, 진짜. 뭐가 이렇게, 왜 이게 광경병 걸린 사람들이 개 있잖아요. 그렇게 막 돌아가면 뭐가 잡히는 거 없나? 뭐 이러고 다니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못 써요, 그렇게 하시면. 아셨어요? 나는 그거 내릴 때까지 계속 리포트 할 거야. 계속 리포트 할 거야, 진짜로. 아니, 유튜브가 있어서 여러분 좋은 거 되게 많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도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 우리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그냥 이렇게 방송으로 하고 나누고 댓글로 하고 얼마나 좋은 기능이 많은데 어떻게 그걸 갖고 자기가 아무 의도 없이 남의 그 정말 아킬레스건 같은 거를 세상에 건드려 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의 한 가정을 갖다가 밖으로 미냐? 그 사람이 직업이 연예인이면 뭐 그렇게 해도 돼? 연예인도 직업이에요, 직업. 그 사람 직업이고 열심히 일한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놔. 또 다른 그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지금, 저기를 했다고. 리포트를 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저는 아는 대로 행동한다고 내 생각에는 정말 옳지 않아. 그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구독자를 쓸고 늘리고 몰 수를 늘리고 I don't care. 진짜. 정신 차리라는 거야. 정신 차리라고. 사람이 사람다운 일을 하는 거는 내 가정이 소중한 것처럼 남의 가정도 소중해야 되고 그런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 오늘 이 말 하는 김에 또 다른 얘기도 또 한번 했으면 좋겠어. 저도 점을 봐요, 여러분. 정말 점 봅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저 상담하고 그러면 다 점도 보고 다 봐요. 다 보는데 뭐 전생도 어쩔 때는 어떤 분은 전생도 보이고 조상도 보이고 다 봐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하는데 이제 그거 외에 또 제가 경영학을 했기 때문에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그 뭐 천성도 찾아주고 컨설테이션도 하고 이제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점 보시는 그 무당 선생님들 중에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은 단 한 분도 그런 거 하시는 분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는데 제가 여러 무당 선생님들 제발 남의 사생활, 특히 연예인들 갖다가 그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았는데 뭐 그 사람의 사주의 비밀 해가지고 그런 거 좀 찍지 마셔요. 그게 청기누설이야, 청기누설. 청기누설이 뭐 대단한 거예요? 어느 나라 무슨 뭐 비밀이고 어느 나라 무슨 그 비밀 같은 것만 하는 게 청기누설이야? 한 사람의 가정이 교회고 한 사람이 지구고 한 사람이 우주야. 그 사람이 물어보지도 않은 거를 갖다가 그 사람이 연예인이고 뭐 유명인이라고 해서 왜 그걸 계속 그 막 말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신령 받고 성령 받으시는 분들이 그런 일을 하지?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말을 할 수 있는지 난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정도로 아니 무슨 저한테 공격을 하셔도 상관없어. 무슨 공격한다고 상관없는데 나 이 말은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을 보시고 그 사람의 어떤 거를 우리가 점을 보고요. 그다음에 어떤 영감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성령의 캐릭터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본다고 쳐봐. 그 영을 주셨을 때 이 디바인 하늘에서 왜 줬겠어? 그거 다른 사람 나한테 얘기도 안 한 연예인 사주 같은 거 그 사람 유명하다고 해서 그냥 공개적으로 막 이거 말하면서 홍보용으로 남의 인생 갖다가 까발려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줬겠어요? 준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을 살리라고. 왜냐면 우리가 심리 상담을 하고 어떤 상담을 했었을 때는 다 툴이 있습니다. 심리의 툴, 어떤 프레임에 그 사람을 자꾸 맞춰. 그리고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이제 의학적으로 그분들은 그분들의 또 흥분을 했어. 그분들의 또 그 전문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셔야 되는 분도 있어. 진짜로 정신병적인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어떤 그런 쪽에 있어서 약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되고 이런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 아니고 이게 영적인 문제로 나의 마음을 아무도 공감을 못할 때 저희 같이 어떤 그 성령의 어떤 그 신내림이나 이런 걸 받아서 그 사람이 다 느껴져서 그 사람의 조상 기운, 그 사람의 마음 알아,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같이 울어줄 수 있고 동감을 해줄 수 있어서 어디에도 말 못하는 걸 나한테 말을 해서 우리가 하늘과 그 사람과 나와 삼박자가 이렇게 딱 맞춰져서 그 사람한테 하늘의 느낌,
당신이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소중히 여기는지,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게끔 해서 그 사람을 다시 살리려고 그런 걸 해서 의도를 해서 그런 영안을 띄인 거지. 왜 그 유튜브 채널로 해가지고 남의 그 사생활을 갖다가 진짜 청기누설처럼 아무렇게나 막 얘기하면서 그걸 홍보를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무슨 죄를 받으려고? 어, 의도를 파악하세요. 의도를. 제가 감히 말씀드려. 왜냐면 저는 휴먼 스트레지, 저기, 사람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할 거고 너가 그 부분에서 어떤 전문가고 이걸 하는 사람이에요. 영안도 있지만 제가 공부로도 했어요. 이런 사람들, 제가 봤을 때는 무당 선생님들도 본인들의 특별한 직업이셔. 그러면 그 직업에 의도가 있다는 거지. 하늘의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어려운 신내림을 주시고 남들이 안 가는 그런 길을 가는 거는 그만큼의 능력도 있고 그만큼의 의도가 있어. 의도가 뭐겠어? 결국은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 살리는 짓이에요. 남의 연예인 갖다가 알지도 못해서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은 무슨 사주네, 무슨 사주네. 그런 얘기하면 누가 좋아? 그거는 뭐 같냐면 완전히 그냥 도마 위에다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허락 없이. 왜 그런 짓을 해?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진짜로. 무슨, 뭐 내가 말한다고 해서 안 하시겠어? 그런데 제가 말씀은 드리겠지만 저도 저희 신령님하고 저희 할아버지하고 저희 우리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작은 소자한테 열심히 하는 게 예수님한테 한다는 말들도 있어요. 성경에. 작은 한 사람, 그 사람이 연예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그 사람 뭐 사주를 하고 막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럴 권리가 어디 있다고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 물론 채널을 만드시는 분들이 궁금하니까 사주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뭐 퀴즈 풀이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셔도 정말로 불리실 분들, 그 다음에 하늘에서 알아주실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오셔요. 그게 신령님이고 그게 성령님의 그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무당 선생님들한테 제가 은혜를 받으신 분들도 몇몇 있으시고 너무 감사드려요. 그분들 그거 안 해도 예약이 막 줄줄이 막 1년치 예약이 다 차 있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정말로. 그거 하지 마시라는 거죠. 아, 또 흥분했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놔두고 어 이게 무슨 소린가 할 거예요. 제가 맨날 경영학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 경영학도 사람 살리는 일이고요. 경영이 뭐예요? 사람 살리는 거죠. 사람을 매니지먼트 하는 거다. 근데 요즘 매니지먼트이라고 잘 안 해. 요즘은 서포트 한다고 그래. 그래서 그 리더십 모델도 서번트 리더십, 그다음에 뭐 트랜스포메이션 그런 리더십 이런 게 다 뭐냐면 사람을 서포트 하는 거. 그런 걸로 요즘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AI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인공지능 시대, 이제 기술이 많이 테크놀로지가 발달이 되면 사람한테는 뭐가 제일 남아 있어야 되냐면 영성, 사람됨, 뜨뜻함. 기계가 뜨뜻하게 해줘요. 기대는 절대로 뜨뜻하게 못 해줍니다, 여러분. 누가 뜨뜻하게 해줘?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기계하고 말하는 거하고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다르잖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걸어야 돼. 그러면 서비스 센터에다 전화할 때 기계가 먼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그러시죠. 무슨 번호는 1번, 무슨 번호는 2번, 문의는 2번 이런 게 계속 나오잖아. 근데 미국도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 그거 나올 때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답답하지. 사람은 이게 representative 그냥 그 담당자하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담당자하고 얘기를 할 때 그 담당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고통을 알아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너무 속이 시원하잖아. 뭔지 기계한테 얘기하면은 얘가 내 거를 잘 처리했나? 이게 됐나? 이런 게 자꾸 남는단 말이야.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얘기했을 때와 기계가 내가 얘기했을 때랑 전혀 온도 차이가 굉장히 다르지요. 그것처럼 이제 기계가 많이 발전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살기 편한 세상이 될수록 사람은 가장 사람다워져야 됩니다. 가장 사람다운 거. 영감 있는 전문이라는 거는 영성이 발달돼서 영성 어렵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도리, 내 양심이 느끼는 거, 내 양심대로 사는 거, 내 마음이 따르는 대로. 내가 뭔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를 했을 때, 나도 이럴 때 좀 마음이 아픈데,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그 센스, 그 뭐지, 센스티브. 이런 민감도.
민감성이 계속 발전되는 게 이게 영성이 발전되는 거예요. 영성이 발전되는 게 꼭 무슨 어디 산에 가서 돌을 닦아야 되고 뭐 구름 타고 어딜 날라야 되고 뭐 저처럼 사람을 보면은 뭐 그 사람 이렇게 뭐 보이고 이런 거가 영성이 아니고 이것도 영성이긴 영성이지만 그거는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는 그냥 어떤 전문가의 어떤 타고난 사람들이고 일반적인 제너럴하게 우리가 모든 인간이면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성은 한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그다음에 그 가정에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의 부모를 그래도 존중해주는 마음.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선을 지킬 수 있는 거. 아, 이건 아니지. 내가 막 재미있는 어떤 사람의 뭐 비밀스러운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 그거를 갖고 덮어주려고 하는 마음. 그걸 갖다가 막 까발리려고 하고 막 알려주고 하는 거. 그거는 영성이 없는 거야. 그 영성이 없거나 근데 그걸 어린아이가 했으면 괜찮아. 왜냐면 얘는 성숙도가 낮은 애니까. 근데 큰 어른이 했다. 자기도 가정이 있는데 그런 걸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 대단히 아픈 사람이에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영성이 완전히 파괴된 거야.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봤을 때 그 사람이 이걸 갖고 어떤 사람의 인생이 파괴될 만한 걸 그걸 갖고 그냥 훅 던져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영혼은 파괴된 인상이라고. 어.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이제 2023년 마지막 그 토요일 날 제가 좀 무거운 주제를 가졌지만 사실 무겁지만 사실 가장 정곡인 것 같아요. 우리가 휴먼 스트래티지 내가 영감 있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을 잘하고 어떤 영역에서 내가 뭔가 막 잘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전문가로서 소양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어떤 역량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 사람이 돼야 영감이 오지. 사람이 안 됐는데 어떻게 영감이 와? 그러니까 사람이 안 됐을 때 영감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줄 알아요? 자꾸 남을 갖다가 물어 뜯어. 뭐 이거 없나 저거 없나 저거 없나 미친 짓을 한다고요.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왜 이렇게 되냐? 사실은 물질 만능주의에 너무 쩔어서 그래, 쩔어서. 뭔가가 막 억울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쩔게 되면 희생자 마인드는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치에 나는 항상 못 따라주니까. 나를 갖다가 무슨 연봉 1억짜리, 연봉 2억짜리, 연봉 5천짜리, 연봉 3천짜리 이렇게 다 프라이스 태그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남이 안 해도 내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고 뭔가를 잘했다 못했다라는 성과로 나를 갖다가 가치를 거기다 두게 되면은 내 스스로는 항상 그 피해자 마인드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피해자 마인드가 있었을 때는 절대 영성이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억울하기 때문에. 억울하고 원통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저부터도 그런 게 혹시 없나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지킬 건 좀 지키자. 남의 개인 프라이버시 같은 거. 그다음에 그것이 또 가정이 있는 집, 또 가정이 없더라도 사람이잖아. 사람에는 퍼스널 바운더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퍼스널 바운더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영과 소통하는 하나의 영적인 존재다.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인권이 있는 거예요. 영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권이라는 것도 또 사실 없을 수 있어. 물질 만능주의가 인권을 망쳐버립니다. 망쳐요. 아주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확 망쳐버리는 게 이 물질 만능주의야. 근데 물질 만능주의에 너무 빠져버리면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우리 지금 이성규 님이 너무너무 저는 마음이 아프고 저희 아침에도 저희 신랑하고도 얘기하는데 너무 속이 쓰하고 그 큰애가 영정사진 가지고 가는데 남일 같지가 않고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많이 울었어요. 제 스스로도. 그래서 제가 더 정말 개인적인 친분이 없지만 동시대에 70년대 태어나서 자기가 열심히 살고 그다음에 거기서 빚을 발해서 그분이 찍은 너무 좋은 어떤 드라마들 특히 나의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진짜 봐도 계속해서 돌려봐도 어, 어, 그냥 계속 꺼내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냥 드라마는 아니야, 그 드라마는. 그런 것 좀 훌륭한 거를 해내고, 그런 너무 고맙잖아요. 그런 분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걸로 진짜 이렇게 어디 승냥이 같은 것들한테 걸리셔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 그 휴먼 전략 채널을 통해서 우리 그 이성규님 가족분들, 그 다음에 이성규님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느끼죠. 어, 평안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대신해서 사람들이 정말 몰라서, 그들도 너무 아픈 사람들이라, 이렇게 물어뜯는데, 이렇게 되셔서 너무, 아픈 마음 다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의 성공도 되게 중요하고, 뭐, 성공이라는 게 저는 그래요. 내가 만족하는 삶. 내가, 내 삶이 난 너무 좋다.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 우린 다 죽어요. 인간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태어나서 계속 내가 성숙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게 죽음이에요. 왜? 아닌데요. 왜 그 죽음을 얘기해? 그러면 바보, 애기 같은 거야, 아직, 여러분. 내가 지금 50이 좀 넘었잖아요. 언제 죽어도 아쉽지 않을 나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제자님하고 이제 같이 나눴는데 그분이 본 그 책 중에 하나가 어떤 작가가 그렇게 표현을 했대. 죽음이란 꽃에서 나비로 승화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그게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나 다 태어났으면 어느 누구나 다 죽어. 다 죽어. 그런데 그 죽을 때 어떻게 내가 죽는 순간에 오늘 죽어도 내 삶이 내가 후회가 없이, 내가 정말 오늘 나한테 주어진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았다.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상처 덜 주는 말 하고, 내가 내 배우자한테도 그래도 어떻게라도 좀 이렇게 지원해 주는 말 하고, 서로를 좀 이해하려고 많이 했다.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사실은 휴먼 전략의 처음과 끝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에서 인공지능 있는 데에서 내가 어떻게 잘 살까? 이거 결국 왜 살아? 내 가정을 잘 지키려고. 그렇지 않아요? 그거지 뭐야. 휴먼 인공지능에서 내가 만약에 직장이 있으시다고 쳐봐. 안 쫓겨나려고 안 쫓겨나고 거기서 잘해서 봉급 그래도 나오는 거 계속 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하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냥 제가 경영하고 그거 하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퇴임이니까 남았는데 그래도 70살까지 있으니까 뭐 55세에 퇴임을 하거나 뭐 60세에 퇴임을 하면 남은 시간이 있잖아. 그러면 그 시간에 또 내가 무엇을 할까? 돈을 벌고 우리 가족을 잘 지키고 우리 가족에서 또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한테 잘 주려면 내가 그래도 뭐 단돈 얼마라도 좀 벌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거 아니야. 결국은 목적은 뭐다? 우리 가정, 나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잘 같이 지키려고. 그러면 그거잖아. 내 가족이 소중하면 누구 가정도 소중해. 남의 가정도 소중한 거죠. 그러면 남의 가정이 소중할 때 가장 지켜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야? 가장이야, 가장. 가장하고 애들. 그 가장이 딱 봤을 때, 누구 집에 아버지다. 그러면, 그러셔요. 해서 존경에 바로 가야 되는데 그 가장을 그냥 아무렇게나 막 저기 하고 그러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지금도 무슨 어제도 보니까 뭐 라이브인가 뭔가를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고발 안 하게 생겼어요. 고발 안 하게 생겼냐고. 우리 얼라이먼티안 우리 지금 이 구독자분들도 그러고 보면 막 댓글 다셔. 다시고 싶은 사람 내가 뭐 강요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아는 대로 행동하는 거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저희가 지금 이 시대에 독립운동을 하겠어요. 어디 가가지고 무슨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너무 무리한 거, 한 가정을 파괴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면 한 가정이 아니라 한 인간을 너무 기본적인 그 사람의 퍼스널 바운더리를 막 침해해 가면서 막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얘기해야지. 그런 거는 당연히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럼 제가 조금 이제 흥분을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정말 짚고 넘어가는 가야 된다. 우리가 휴먼 전략,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걸 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느냐? 결국은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도 잘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가정이 소중하고 내가 소중하면 남도 소중하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게 바로 휴먼이다. 이 기본적인 게 알고 있어야 휴먼 스트레티지도 하는 거고 영감 있는 전문가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로 너무 물질주의에 빠졌어. 우리 스스로가 다 같이 손 한번 잡아보고 정말 우리 왜 이러고 사냐 이러지 말자 하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진짜.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너무 안타깝게 가신 우리 이성규님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묵도를 드리고 이성규님 마음 너무 아프시는데 내가 우리 진짜 뭐 아시는 분들하고 해서 막 굿이라도 좀 했었고 기도회라도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들어요. 근데 저만 그러지 않을 것 같아.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우리 이순교님과 이순교님의 가정을 위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이 마지막이기를 저는 바라요. 정말 마지막. 한국에서 더 이상 연예인들이 정말 이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마음 아프게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2023년도 우리 휴먼 전략 그 얼라이먼티안 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그다음에 아는 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자기의 소신과 자기의 마음 그다음에 내 가정이 소중하면 남의 가정도 소중하다. 그리고 내가 소중하면 또 타인도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거. 그리고 기본적인 그런 영성인 거 우리 지켜가시는 우리를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2023년 잘 정리하시고 24년 내에 또 좋은 모습으로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